실제로요. 아까 화면이 잠깐 나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을 찾았다가 어젯밤에 헛걸음하기도 했습니다. 오시는 동안 연락은 전혀 안 되셨던 건가요? 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혹시 집에 오셨었나 하는 집이적으로 왔는데 안 계신다고 하니까 안 계신 지 누가 확인했어요? 그 기자분들이 누가 확인했어요? 저희가 직접 뭐 두드려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뭐 도착 시간 정도 계산해서 짐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혹시 뭐 또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초인종 누르고 그런 건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놀라시고. 여러분들 후보님 전화번호 알아요? 혹시 또 그 사이 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여보세요? 아니 소리 좀 서비스만 걸리네. 안 받으시고. 아예 돌려놓으셨나 봐요. 내일이라도 18시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두 분이 만나서 국민께 또 당원들께 약속한 대로 그 단일화에 관해서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취재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김문수 후보 전화번호 바뀌었나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 뭐 저희가 사진이 준비돼 있겠지만 그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뭐 저걸 두고도 왜 우리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 안 바꿨냐 맞냐 말이 많은데 뭐 그거는 일단 본질은 아니니까 차치하다로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제가 봤을 때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 와중에 권성동, 김기현, 박덕흠 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봉천동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또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입장문이 나와서 마지막에 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까지 한번 만나봤거든요. 물론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인내를 갖고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 바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토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말 바꿔서 그 바꾼 말에 따른 행동이 뭐 당에 도움이 된다면 성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꾼 말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이게 지금 대선이라는 본 게임이 남아있는 정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여러 지도부의 압박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서사가 있는지. 근데 당 전체적인 입장 또는 보수층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대선 승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 때문에 저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당 지도부가 애당초부터 처음 뭐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꺼내고 시작했다면 김문수 후보가 불편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미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의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지도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지표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칩거를 하시면서 이 국면을 벗어나고 계신 건데 글쎄요. 당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부분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의 압박이나 방어가 맞는 것인지 이런 판단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하실 건데 문제는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흘을 떠나서 이제 본선까지 생각해 본다면 자,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후보는 저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 미팅이 길지 않게 끝난다면 자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지지세 확장이나 아니면 대선 승리 전략에 유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김문수 후보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당권 후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선 그러니까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곳곳을 뭐 경청 투어에서 정책도 얘기하고 유권자들 만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누가 됐든 뭐 아무런 접촉도 못 하고 있는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더하면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나경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10일이 되든 20일이 되든 로드맵을 밝혀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 로드맵에 관련 논의가 돼야 되는데 만나는 것 자체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행히 6시에 만나 뵙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이 대선 국면에서 글쎄 당의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당의 헤게모니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대결은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게 어제만 하더라도 먼저 이 대구 경북 경주 영덕에 내려가 있던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내려갔다가 다시 일정 잡고 상경을 하니까 발길을 돌렸어요, 대전에서. 다음 화면 보고 의원총회를 쭉 하는 와중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직접 찾아가려고 했는데 의총 참여도 거부하고 자택 갔지만 그 시간에 또 저 자리에서 긴급 입장문만 받아봤거든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 대변인. 이게 사실 본질은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지. 이렇게 되면 27일밖에 안 남은 선거를 물론 단일화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신뢰 회복이 먼저인지 뭐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뭐 내가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언하면서 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애초에 저는 이렇게 봐요. 5월 3일 토요일에 예. 한 3시 한 40분쯤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3시간도 안 돼서 6시쯤에 김문수 후보 캠프를 찾아가서 당서열 1, 2위와 사무총장이 가서 5월 6일까지 단일화를 해라. 7일에 공보물 접수해야 되니까 그 발주해야 되니까 예. 그때까지 하고 뭐 하시고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부분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그래도 100석 넘는 큰 당의 원내 2당에 예.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시간을 그 하루도 못 기다려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당 밖에 있는 사람을 편들어주는 당 지도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무리 뭐 단일화를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도 도대체 한덕수 예비후보는 저희 당과 어떤 연이 있길래 당 지도부와 모든 의원들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좀 빼겠습니다. 많은 저희 당 현역 의원들이 그쪽의 편에 서서 이렇게 나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느냐. 예.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무조건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 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할 것이고 그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저렇게 이분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할 것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지도부가 물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랬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예. 너무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홀대했다. 그런 어떤 당 선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뭐 존중하는 게 보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 지적은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다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후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다른 카메라의 시선으로도 한번 만나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 횡단보도 앞에 저희 경복궁 바로 옆이니까요. 이제 뭔가 조금씩 취재진이 움직이는 걸 보니 두 후보가 아마 누가 먼저 오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고민일 테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시가 됐으니까 잠시 뒤에 오겠죠. 수많은 취재진이 이제 마치 이제 단일화 논의하니까 과거 2012년인가요? 당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때를 좀 보는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소영, 오른쪽에 김기웅 대변인을 좌우에 두고 녹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전 총리가 약간의 기자들과의 눈인사도 하면서 먼저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히 6시에 왔고요. 몇 마디 주고받는데 무슨 말인지도 좀 더 나중에 봐야 되겠죠.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식당으로 들어갔고요. 아마 잠시 뒤면 6시가 이제 다 됐고 6시 1분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잠시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대변인 2명을 함께 왔고요. 그 김문수 후보도 도착했다는 저도 잠깐의 사인을 들었는데 이제 아직 카메라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대1 담판입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당 지도부를 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석자 없이 사후 브리핑 형식이기 때문에 뭐 담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약간 뭐 아니면 뭐 이런 해석도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두 분이 만약에 말씀을 나누다가 상대방 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단호함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 단판 회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고 예컨대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여태껏 그 주변 분들이 말씀했던 그런 기조하에서 만약에 단판에 임한다면 사실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시한을 정해놨잖아요. 그 시한에 대한 유들이 있는 그 검토해보겠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말씀이 없다면 그러면 단판 회담이 오래 지속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도와달라라는 취지에 아마 설득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더 이상의 말씀 나누는 시간이 연장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김지현 후보 비서실장 포함해서 김문수 후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제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저녁 6시 정각에 도착을 했다면 2분 뒤에 김문수 후보가 왔고요. 손짓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뭐 예상컨대 식당 안에 두 사람의 1대1 테이블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환담, 뭐 다소의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대로입니다. 지금 문이 열렸고 글쎄요, 이게 보수 단일화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단판 단일화 회동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고요. 이제부터 거의 뭐 한번 마이크를 현장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포즈를 취해줘야 될 거예요. 저 이쪽으로 가셔. 갔어요? 네. 다 들어 계시네. 악수 한번. 이렇게. 자, 찍어주세요. 두 분이 이쪽도 봐주시죠. 여기. 네, 이제 그쪽. 이쪽도 봐주십시오. 네. 네,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총님이 뭐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됐죠? 네.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익숙하겠다라고 농담을 주고 막 한덕수 총리가 먼저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빠질 모양이죠. 두 사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에 익숙지가 않은 사람이어서 요즘은 뭐 주로 언론들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 기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험한 판에서 아니다 하는데 총님께서 힘드시고. 그래도 뭐 워낙 우리나라가 정말 대외 문제로도 어렵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 분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일단 한 2분 정도의 환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오늘 뭐 했냐 일정도 주고받았고 아까 참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 때 총리와 장관으로서 만났던 두 사람이 후보 등록 나흘을 앞두고 5월 7일 저녁 6시, 정확히는 6시 3분쯤에 두 사람이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대1 단일화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뭐 서로 안면 있고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을 사람인데 해석자 없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고 아까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포즈에 익숙하시지 않냐라고 했더니 뭐 웃으면서 화답했고 서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덕담과 환담을 주고받았고 일정 한덕수 전 총리가 외신 기자 클럽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회담 시간이 주는 의미 짧다면 뭐 쉽지 않은 성과 결렬 아니다 뭐 극적 타결 통 크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 시간이 주는 의미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저렇게 공개 발언 후에 이제 두 사람 1대1 단판 비공개로 단일화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대변인 뭐 한 1, 2분 정도의 환담으로 분위기를 할 수 없으니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본인의 정치 인생 혹은 대권 주자로서의 오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긴장감은 좀 역력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오기 전에 한 분은 기자회견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오늘 저 자리에서 지금 뭐 방금 전에 나눴던 이런 뭐 덕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과연 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양측은 듣고 또 말해야 되는 그런 입장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서 짧은 그 스케치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지금 뭐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여도 상당한 긴장감이 있을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 만남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좀 전망을 해본다면 오늘 과정에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 김문수 후보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고 싶을 테니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제가 오늘 총리님의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봤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제부터 당의 실무 단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데 그 정도 얘기만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의 성과는 빈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오늘 이후에 당에서 또 오늘 밤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이제 공개를 하니 많이 가지고도 뭐 논란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내일 이후에 또 이 김문수 후보 측 또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어떤 수를 가지고 또 들고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브리핑을 뭐 대변인이 할지 후보들께서 본인이 직접 하실지 아니면 대리인들이 뭐 짧은 백브리핑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6시 정각에 와서 먼저 맞이했고 2분 뒤에 김문수 후보가 자리를 해서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단일화 회담 직전에 이제 모두 발언, 간단한 환담을 주고받았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저 단판 1시간 반 전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불출마를 배수진을 쳤고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쟁자들을 쭉 만나면서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동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은 그 직전의 의견은 일단 평행선으로 보입니다만 뭐 단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결과 1대1로 만났으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쯤에 이제 5분 정도 지났을 텐데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겠죠. 지금이 저녁 6시 9분이고요. 뉴스탑10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무의미한 얘기. 현장 저 식당이 한정식집인데 뭐 이제 세트로 쭉 나오더라고요. 저 한정식집에서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를 속보라도 한번 있으면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하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눈각이 뭐 저 왼쪽 귀는 저 종로 저 식당에 한번 열어두고 뉴스탑10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전당원 투표요. 어제 분명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전당원 투표 여론조사 반대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 강행을 했어요. 당원 대상 ARS 설문 지금도 진행 중인데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필요성의 의견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단일화 시기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냐? 후보 등록 전과 후보 등록 후다. 일단 이걸 하는 이유, 김문수 후보가 반대했는데도 일단 당 지도부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그 대안, 그 당원들의 뜻을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보여주면서 단일화를 압박하려고 하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일화에 관련된 단일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뽑힌 후보자에 대한 뭐 지위를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몰아주기라거나 이런 식은 저는 사실 나중에 본선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든지 간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먼저 저 설문조사에 기인할 것이 아니고 단일화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것을 한덕수 예비 후보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일단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럼 한덕수 예비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공을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 던진 거기 때문에 그 공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께 내놓으시면 당원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또 다른 면으로 할 것이고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의 행동이
김문수 후보에게 언짢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아까 언짢은 그 이유가 나를 왜 그 후보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다소 만약에 거칠고 하는 감정적으로 언짢을 수 있지만 그것이 후보자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거라서 저는 당원들이 만약에 후보자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정을 한다면 저 단일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달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 대변인,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 뭐談판이 시작이 된 와중에도 이 투표가 진행되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는 건 단일화 당원들이 하자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마치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였을 때는 반대했던 이유가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단일화의 압박용 아니냐,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 필요성과 시기를 물어보면 이제 예.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퍼센트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몇 퍼센트는 단일화를 언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뭐 이렇게 되면 1번 설문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김문수 후보도 별 뭐 이견이 없을 텐데 예. 시기에 대해서 후보 등록 전이냐, 후보 등록 후냐, 그러니까 5월 11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장 크게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무 선권을 발동해서 이거 못하게 중지해달라 했는데 강행이 됐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또 당에서 이 수치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지금 두 분이 단판을 짓고 있는데 예. 그 결과가 뭐 단일화 성사라든지 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지도부는 오늘 이 전당원 투표 결과를 가지고 예. 김문수 후보를 직접 압박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여론을 동원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만 배수진을 친 게 아니라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11일까지 그 단일화를 일어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일단은 전당원 투표는 접어두더라도 이미 시간을 조금 뭉뚱그려 잡아놔서 전당대회를 잡아놓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 측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이거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또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직접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한 8명 정도가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둔 상태인데요.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이나 11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가처분, 전당대회를 중지해달라, 금지해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고 이러다 보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주장으로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몰아세우기 식으로 압박식으로 단일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처분 대상이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전당대회가 10일이나 11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예. 보도를 보니까 바로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신문기일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혔네요. 사실상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가처분에 대해서 결론이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 두 사람의 단일화談판 시작된 모습 잠깐 만나봤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얘기 있으면 속보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